지금 가는 곳은 고려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선 지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봉지포라고 보이시죠? 예. 이 봉지포가 이 봉지평이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봉지편이라고도 하는 데인데, 원래 명나라에서 처음 설치했던 천령위가 있던 천령성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천령이 중요한 건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제 고려에서 여기는 우리 땅인데 왜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냐라고 해가지고 당시 고려 우왕 14년인데요. 1388년 고려 왕조에서 두 가지 방책을 씁니다. 하나는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성벌군을 조직해서 북상시키고, 또 하나는 밀직 제학을 읽던 박유중이라는 문신을 파견해가지고 문혈을 들고 명나라에 가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천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한국 국자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책들은 이 함경남도 안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함경도 안변에 천령위를 설치했는데 군대는 왜 이 북쪽으로 올라오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부터 우리가 고조선 고구려 해가지고 계속 고려의 강역이었다가 1258년에 고려 고종 45년인가 하는 그때에 몇몇 민족 반역자들이 나타나요. 최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조휘, 탁청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최탄이 이제 서경을 바치니까 서경 땅에다가 원나라에서 동령부를 설치하고, 조휘와 탁청이 화주 이북 땅을 들어바치니까 원나라에서 이 지역에 이제 쌍성총관부를 설치했죠. 그러다가 공민왕이 제5년에 1356년에 그 인당과 유인호를 보내가지고 각각 동북면 병마사는 두만강 북쪽 땅을 말하고요. 서북면 병마사는 압록강 북쪽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제5년에 유인호를 동북면 병마사와 서북면 병마사를 삼아가지고 이 땅을 1356년에 되찾아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100년 만에 찾았다. 그러니까 1258년에서 1356년이니까 만 이제 98년이잖아요. 100년 만에 옛 땅을 수복했다라고 하는 그 땅인데, 고려에서 수복한 이 땅에다가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려에서 반발해가지고 군대를 북상시키고 박유종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명사에 보면은 그 당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왕국유사, 왕국에서 말이 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천령위를 포기하고, 우리가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실 심양 북쪽에 천령시에 문주가 있는데 그 문주구로 천령을 옮깁니다.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의 요동도 주의사사주에 보면은 이 천령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천령위는 원천령성 자리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그런 땅이고, 여기까지 이제 고려 강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93년에 운주로 옮겼다라고 명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개창한 다음에 태종 임금이 이 지역인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조선 사람보다는 여진족이 좀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명나라에서 이재희 정책을 써가지고 이쪽 지역을 고려 조선 강역이 아닌 걸로 하고 간접 관할을 하려고 하니까 태종 임금이 제2 4년에 1304년이죠. 5월 달에 김첨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그때 지도와 주본을 다 갖고 가서 보냅니다. 그래서 명조, 성조, 영락제를 만나가지고 원래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여진족들은 10개 부족, 10처가 있는데 그들은 다 우리에게 벼슬을 받고 우리에게 세금을 바치는 우리의 신민이다 라고 해가지고 10처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영리 불화라는 인물의 이름을 대는데, 이영리 불화가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의 개국공신 중에 여진족 있잖아요. 이지란의 아들이에요. 조선 이름은 이화영이고
여진족 이름은 이영리 불화인데, 그래서 그 이영리 불화 등 10개 철을 갖다가 조선이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를 허가한다라고 해가지고 태종 때 이 지역까지가 다시 조선의 국경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여기에 살던 여진족들이 또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거래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세종 임금이 사신을 또 보내가지고 원래 명나라 태조 주원작 공엄진부터 천령까지는 조선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 공엄진은 지금 두만강 북쪽 700리,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 압록강에서 600~700리쯤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조선 땅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세종 때도 우리 땅으로 확정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들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려가 압록강 서쪽에서 함경도까지 이렇게 쭉 거놓고 그 고려강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이케우치 히로시, 쯔다소키치, 이마니시류 이런 이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걸 갖다가 함경도 안변에도 천령이 하나 있는데 조작한 걸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국사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종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강역을 확장했다, 확대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조선의 최대 강역이 압록강 두만강이라는 거죠. 1909년에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공청철도 부설권하고 간도로 팔아넘겼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땅이었던 적이 없는데 일본이 뭘 팔아먹어요? 팔아먹기는. 청나라는 원래 자기네 땅인데 그럼 뭘 돈 주고 삽니까? 고구려로 따지면 여기보다 훨씬 북쪽 서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조선이 국경으로 삼은 되고요. 명사 천령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천령 서쪽에는 노하가 있고 천령 남쪽에는 범하와 효청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이 천령이가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는 모든 사료, 뭐 한국 사료, 중국 사료 할 것 없이 모든 사료에 비춰봐가지고 의심할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이 강역자를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보시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고려 볼 때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나라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 심양까지 차지한 나라를 보니까 상당히 달리 보이시잖아요. 그게 일본인들이 반도 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대륙과 해양을 다 잘라놓은 걸 갖다가 광복 79년인 올해까지도 못 찾고 있는데, 이제 올해 우리가 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여러분들 다 이제 강의 듣고 하셨잖아요. 역사 교과서 출간을 계기로 이 강역자를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려 조선 국경이었다는 기존의 학교에서 배웠던 거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소로 봐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 왜곡돼 왔나. 이게 명나라 정사인 명사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종실록, 세종실록에도 계속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했던 거를 갖다 왜곡한 걸 아직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게 더 이제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도 찾기 힘들었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조국이 있다라고만 말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아냐고 물어보니까 안다 그래서 같이 좀 가시자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는 그 비석이 그 옛날 세운 비석은 지금 새거 세우면서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다가 성중가를 받고 보니까 성서가 성에 서쪽 버리니까 이 성이 상당히 규모가 있던 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